저번 시간까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정수, 유리수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까지 공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산, 즉 계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덧셈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바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자, 정수 유리수의 덧셈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더하고자 하는 두 수가 부호가 같더라. 즉, 양수와 양수 혹은 음수와 음수 이렇게 덧셈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경우라고 먼저 적어 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부호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초등학교 때는 실질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누구끼리만 계산을 했습니까? 양수끼리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중학교에서부터는 음수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연산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부호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덧셈을 하느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값의 합에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느냐? 바로 공통인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부호가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해주는 경우가 되겠죠. 양수와 양수의 덧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즉 음수와 음수의 덧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 좀 들어보죠. 양수, 즉 플러스 5하고요. 양수 플러스 7이 있습니다. 이 두 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이 원리가 누구로 표현된다? 절대값으로 표현된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5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5예요, 그냥. 그쵸? 그 다음 플러스 7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7입니다. 그들을 뭐 한다고요? 합한다고요. 더합니다. 그리고서 이 수의 부호를 따라갈 건데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자? 공통인 부호를 따라가자. 그럼 당연히 공통 부호니까 누구겠습니까? 둘 다 양수였으니 플러스를 따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이고, 펜을 바꿔서 요 플러스의 부호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플러스 12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음수와 음수의 덧셈이에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유리수로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음수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음수를 이번에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각각의 절대값을 합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즉 3분의 2가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절대값은 6분의 1입니다. 이 두 수를 뭐 한다고요? 이렇게 더한다고요. 그리고서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자? 각각의 공통인 부호, 즉 음수에서는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부호를 따라가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두 부호가 이렇게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분수, 즉 유리수끼리의 덧셈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했었던 뭐 통분한 다음 분자끼리 계산한다,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단지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6분의 이거 색깔을 파란색으로 됐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 일단 확보된 상황에서요, 3분의 2는 6분의 4죠. 그리고 6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면 결과값이 마이너스 6분의 5다 라고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봤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부호가 다른 경우도 좀 보죠. 자, 근데 부호가 다른 경우는요,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바로 양수와 음수를 더할 때겠죠. 선생님, 음수하고 양수를 더할 때도 있는데요. 자, 물론 얘네들을 음수를 먼저 하느냐 양수를 먼저 하느냐는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요, 그 계산 결과가 같다는 거를 선생님이 좀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한 가지 경우만 좀 보기로 할 겁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다가요,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냐면, 보통 덩치 큰 우리가 대장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절대값의 크기가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즉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요렇게 정리할게요. 자,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수에 대해서 우리가 덧셈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물론 덧셈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요, 그 계산 순서가 플러스를 뒤로 써서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순서가 바뀌어도요, 계산 결과는 같거든요.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든 이 숫자들이 실제로 플러스 2분의 1과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더해도 그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이제 이루어지느냐? 일단 절대값을 써줘야 할 거예요. 근데 이 절대값의 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라는 말에서 반드시 우리가 차라는 뜻은요, 큰 수에서 작은 걸 뺐을 때 차이라고 합니다. 큰 수에서 작은 걸 빼줘야 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키를 한번 해볼게요. 키가 170cm인 사람이 있고요, 키가 160cm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두 사람의 키 차이는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얼마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쵸? 100이면 100 다 10cm 차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0cm라는 건 결국 어떻게 나온 거냐면 큰 키에서 작은 키를 빼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진 않았지만요, 차이라고 하는 정의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다. 요렇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되짚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차이라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0보다 큰 양수가 나온다는 거,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자, 여기 문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은 3분의 1이고요 플러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의 절대값이 큽니까? 2분의 1의 절대값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절대값에서 작은 절대값을 요렇게 빼어주고요. 그리고 누구의 부호를 따라간다? 절대값이 큰 수. 누구의 절대값이 컸죠? 양수의 절대값이 컸죠. 그래서 플러스의 부호를 요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플러스의 부호를 따라간다 라고 해서 양수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플러스 부호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자, 통분해서 또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 그러므로 결과는 플러스 6분의 1이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에 대한 각각의 계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 원리를요,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바로 수직선상에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수직선을 한번 쭉 그려주고요. 기준이 되는 원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네들 첫 번째 우리가 양수와 양수를 한번 더 한다고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숫자로 얘기해보죠. 플러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두 수를 더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표현을 수직선상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플러스라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2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플러스 3만큼을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단, 이 바뀌어진 지점에서부터 또 플러스 3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3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위치는 플러스 오른쪽 방향이니까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에서 3만큼을 더 갔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가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산 결과는 결국 이렇게 총 이동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감 잡나요?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수와 음수의 덧셈을 한번 표현해보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더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음수는 당연히 왼쪽 방향일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 방향으로, 즉 1만큼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1만큼 왼쪽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2만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만큼 또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산 결과가 결국에는 총 얼마를 간 것과 같다? 마이너스 3을 간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이들의 덧셈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양수에다가 음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요거는 수직선이 좀 많이 써졌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0을 써주고요. 이번에는 어떤 수를 해볼까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이렇게 더해볼까요? 그러면 플러스 1,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네요. 그쵸?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1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을 간다, 즉 왼쪽 방향으로 3만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이 결과가 결국에는 어디가 될 거냐? 자,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3만큼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결국에는 마치 꼭 요렇게 마이너스 2만큼을 간 거와 같다. 그러므로 이 계산 결과 얼마가 되어진다? 마이너스 2가 되어진다 라고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음수에다가 양수를 더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음수하고 양수를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 이 둘의 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요렇게 마이너스 1만큼을 왼쪽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간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 위치에서 3만큼은 오른쪽으로 가면 요렇게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치가 어디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2가 되는 걸 볼 수 있나요? 오케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얼마구나. 마치 꼭 0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3칸 가면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2만큼 간 거구나 라고 보여지니까 이 계산 결과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덧셈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수직선상으로도
표현하는 문제들이 간혹 주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얘네들 방향을 보고 음수 방향인지 양수 방향인지를 판단해서 이 덧셈의 계산 결과가 얼마라는 거를 마지막 지점에 대응하는 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살펴볼 내용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 덧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 덧셈에는 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덧셈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법칙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 미리 좀 써놓고 얘기할게요. 먼저 스포를 좀 합니다. 무슨 법칙이 적용되냐면 바로 교환 법칙이 적용됩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세 수 A, B, C에 대해서 자, 이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자죠. 그쵸? 자, 그랬을 때 A와 B를 더한 것과 얘네들 순서를 바꿔서 즉 위치를 바꿔서 B에다 A를 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어떻다? 같다. 교환, 자리를 바꿔줘도 서로 결과는 같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부호가 다른 두 수에 대해서 덧셈할 때 얘네들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게 교환 법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2 더하기 5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결과가 5 더하기 2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7로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이제 양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럼 이 계산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절대값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였죠. 그쵸? 부호가 다른 거니까요. 그럼 절대값은 3, 절대값은 2. 3의 절대값이 크죠. 그죠? 그래서 3에서 2를 빼고 그 가장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요렇게 따라가니까 이 계산 결과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 얘네들 숫자의 자리만 바꿔주고 덧셈을 해주면 어차피 그 계산 결과가 차이라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건 3이고 여전히 절대값이 작은 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의 차이 3에서 2를 똑같이 이렇게 빼준다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환 법칙 자리를 바꿔도 성립이 된다. 어떤 연산에서 덧셈에서 요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법칙은요.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자, 결합법칙을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내가 누구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마찬가지다. 즉 A하고 B를 먼저 더한 거에 C를 더한 거고 B에다가 C를 더하고 나서 마지막에 A를 더해도 그 결과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 결합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양수 같은 거를 예를 들어도 되니까 음수까지 섞을까요? 자,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더한 거에 요 계산 결과에 얼마를 더할 거냐? 만약에 플러스 5를 더한다 라고 계산한 결과와 그 다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 플러스 5를 똑같이 다 더할 거긴 한데 누굴부터 계산할 거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를 먼저 더한 거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해자 라고 계산해어도 결국 이 결과가 자, 이 두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것이 계산이 결과가 나오죠. 자,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니까요. 플러스 2가 되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결국 플러스 4. 아, 이 계산 결과가 서로 어떻게 나온다는 걸, 같게 나온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합 법칙이 갖는 의미는요, 어떤 여러 개의 숫자를 덧셈을 할 때 누굴 먼저 계산해도 그 결과는 같다 이기 때문에 적당히 살펴본 다음에요, 내가 얘네들 먼저 하면 계산이 편하겠는데? 라고 싶은 거 애들부터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런 세 수를 덧셈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만약에 정말 시키는 대로 요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얘네들 쉽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정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적당히 이용해서 첫 번째, 이 두 수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자,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교환 법칙이죠. 그죠? 요렇게 자리를 쏙쏙 바꿔준 겁니다. 교환 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부터 계산을 하자? 자, 요 앞에 있는 두 수부터 계산을 하자.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그럼 이 두 수의 합이 얼마예요, 여러분?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그쵸, 0이죠, 0. 그러므로 이 계산 결과는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7만 가져가면 된다. 훨씬 연산이 편해진다는 겁니다.